20년 가까이 음식 장사를 해온 사장님이 고민 끝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소감으로는 이래 말했는데야. 폐업하는 날 솔직히 홀가분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에서 나왔다는 그런 안도가 들었다라고야.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가 비단 높은 물가 닮았은 아닐 겁니다. 오늘 무엇이 이렇게 자영업자를 긴 터널에 갇히게 하는 건지 소비자는 잘 알지 못하는 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충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예,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참 회장님하고 얘기할 때 좀 밝은 얘기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려워지는 것 같고. 예. 예, 부산적 자영업 현황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네. 지금 부산의 자영업자들은 지금 장기 불황에 이은 코로나19 또 계엄령 선포에 단핵 정국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은 역대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차라리 코로나19 때가 더 낫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고요. 뭐 매출은 급감했는데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 뭐 원자재 값이나 공공요금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와 임대료는 가장 큰 또 부담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매가를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더 커지니까 갚아야 될 이는 부채는 집채만 하고 이자는 눈덩이만 해졌습니다. 그러니 자영업자 삶은 거의 뭐 생지옥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고물가에 고금리에 혼란한 전국 또 노쇼까지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는 이래 배달 플랫폼 이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후 이제 배달을 하지 않고는 장사를 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죠. 예. 뭐 이제 커피 전문점, 음식점 같은 식음료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만으로 이제 장사할 수 없는 그런 사양인데 지금 실제 오랜 단골이 있다든지 또는 특수한 지리적 이점이 있는 극히 일부는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가게는 배달을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려고 하니까 배달 플랫폼을 또 이용해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예.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서 음식을 팔 경우에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10,000원 정도의 음식을 팔았다고 치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배달 비용은 배달 앱마다 다 다릅니다. 약간 복잡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역 특성도 있고 또 같은 배달 앱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또 가게가 이용하는가 따라서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사실은 어려운데요. 네네. 그래도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민을 기준으로 한번 최대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전에 주로 이용했던 상품은 오픈 리스트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 6.8% 앱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결제 수수료도 또 3%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달은 가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 경우 배달비는 지역에 따라서 또 배달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하는데 보통 4,000원 이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중에 이제 가게가 부담하는 거는 한 1,000원에서 한 2,500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게가 매출 많이 올리고 싶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배달비를 소비자한테 아예 부담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가게가 자체적으로 배달을 하거나 아예 배달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돈가스를 만약에 10,000원에 배달 앱으로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남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앱 수수료가 680원입니다. 6.8%니까요. 680원 그렇죠. 예, 결제 수수료가 3% 정도니까 300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배달비가 한 1,0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뭐 1,000원이라고 치면 뭐 한 2,000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원이요. 그러면 이제 2,000원 같으면은 2,980원, 3,0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가게가 돈가스를 팔았는데 한 3,000원 정도 배달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오픈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딱 열었을 때 이제 첫 장에 나오는 뭐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해주는 게 오픈 리스트가 6.8% 수수료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가 이 비용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최소 주문할 때 금액을 높입니다. 또는 배달비를 소비자한테 최대한 많이 증가를 해야 가게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소비자는 어떡합니까? 이 가게를 외면하죠. 음. 그래서 이래저래 배달로 장사하기 힘든 그런 자영업자 시대다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뭐 채소 주문 맞추려고 하려고 하면 좀 어렵다 보니까 주문하려다가 좀 주저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좀 그렇죠. 소비자로서 많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언젠가부터가 이제 배달 플랫폼이 구독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네.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 근데 이 구독제가 좀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예, 요즘은 이제 배달 앱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독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맞아요. 구독 서비스 여기에 가입한 소비자는 배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대신에 누가 냅니까? 자영업자들이 그 비용을 더 안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배달앱 플랫폼사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후에 구독 서비스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며 우선 노출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기 노출이 안 힘듭니다. 되니까. 예. 근데 이 구독 서비스 경우는 앱 스스로가 아까 오픈리스트 상품에 비해서 3%가 또 더 비싼 9.8%입니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가 3%있죠. 그래서 배달비는 또 고정인데 2,900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10,000원짜리 돈가스를 팔 경우 네네. 앱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합하면 4,180원이 됩니다. 거의 반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의 절반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예. 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불하는 이 구독료가 전혀 자영업자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에서 내는 돈은 없어요? 이 플랫폼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제 플랫폼을 이용할 때서는 예. 그게 이제 9.8%, 6.8%였죠. 네. 결제 수수료는 3% 내고 배달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게가 주문할 때 우리 금액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비용이 좀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에 가격 자체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 배달비 때문에 구독 서비스 하면은 어쨌든 자영업자분들이 그 배달비를 다 내는 거니까 그리고 오픈리스트 그 비용 수수료도 3%가 또 올라가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려야 되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뭔가 꽉 막혀 있는데 어디로 뭐 도망갈 수 없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배달 전문 직원 고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노출이 안 되니까 예. 몰라서 그리고 요즘은 전화번호 있어도 이렇게 전화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배달책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요즘. 예. 네, 이게 사실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그게 가능하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가 이제 변했기 때문에 식당에 직접 찾아와서 먹는 사람도 이제 많지 않고 또 배달을 시키는 경우도 전화로 주문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네. 그러니까 보통 그 아나운서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콜포비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콜포비아. 전화하는 예.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요. 예, 전화 공포증인데 전화로 말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신저를 주고받거나 또 채팅, 유튜브를 보니 굳이 목소리로 소통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화하는 것도 힘들고 전화 주고받는 것도 힘들어하는 비교적 이제 젊은 세대인데 그 며칠 전에 한 식당주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게에 알바생이 있는데 이제 보통 손님들도 이런 배달 앱에 대한 문제를 많고 소상공인 힘들다 해서 전화를 자기가 직접 걸었답니다. 예. 그래서 주문을 하니까 알바생이
전화 받으면서 그냥 배민으로 하면 되지 왜 전화를 하십니까? 알바생이 오히려 그랬다고. 그 예. 식당 사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예. 근데 왜 그러면 알바생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위치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손님의 배달 주소도 받아 적거나 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배달 플랫폼 시대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예. 네, 실제로 또 소비 패턴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배달 플랫폼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당장 저도 전화해서 뭐 해주세요. 여기 어딥니다라고 해본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가 참 어려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예. 예, 그래갖고 어쨌든 배달 플랫폼하고 이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좀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예, 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현장을 최일선에서 보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는 몇 개의 플랫폼 대기업이 배달품 시장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 논리에 맡겨두고 이대로 방치하면은 상당한 부작용과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편의점 시장을 한번 보면요, 편의점 시장이 독과점되면서 본사의 갑질로 편의점들이 목숨을 끊는 등의 부작용을 우리는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건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는 관련된 법안이 한 18개 정도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 공정위도 또 강력한 그런 규제 강화를 또 의지를 드러냈고요. 그래서 하루 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국정감사할 때 해당 기업체 그 대표가 불출석하는 모습 보고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가 너무 좀 배달앱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